학통 2020년 매천고등학교 기말 시험지를 풀어봤지. 이동 씨는 뭐 수업 안 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 왜 계속 시험지를 안 들고 와?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시험지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마다 시험지를 안 들고 오면 어떡하지? 학교가 너무 뭐라 하시고 의지가 없나? 자, 1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A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B가 서로 독립이다. B, A 교집합 B는 BA 곱하기 BB다. 독립종속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친구를 어떤 성격을 두세요.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고 여기 PA는 PB 여집합은 둘 다 3분의 2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 민돈 씨는 책밖에 없다니까 책을 봅시다. 심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독립종속,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종속 얘기할 때 너네 보고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뭐냐면 책에는 따로 안 나오네. 앞쪽에서 나왔던 거. 앞쪽에 어디를 보냐면 야. 보통 애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파트가 배반 사건이랑 독립종속 얘기하는 거랑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독립종속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80페이지지. 개념 22에 80페이지. 독립종속의 기본은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독립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오른쪽 개념 23번 네모 안에 있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가지고 AB가 서로 독립이려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여야 된다. 반드시 이걸로 확인을 해라 라는 게 사실 독립종속 파트의 메인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다야. 그리고 PA랑 PB 여집합 이 3분의 1.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PA가 3분의 2라는 건 알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걸 써먹으려면 뭘 알아야 돼? PB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PB는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전체 확률에서 비여집합 확률을 빼주면 PB가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해라? 이렇게 구해라. 기본적인 문제지만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풀자. 거고. 자, 그다음에 2번은 좀 쉽지? 뭐 다른 거 굳이 적을 필요 없고 밑에 거만 적어보면. 자,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요거 기본적인 걸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px는 x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결국 전부 다 확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확률들의 그래서 항상 표에 확률 분포표, 이선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보면은 항상 합일이 적혀있는 이유가 그거지. 즉 이거 4개를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래서 얘네 셋 다 하면 얼마야? 1이어야 되겠더라. 그냥 기본적인 거지, 그지? 생각보다 단순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생겼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니네한테 고차원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런 표현들만 대충 적응해 놓으면 사실 안 어렵다는 얘기지.
p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보다 큰 친구가 누구 있지? 2랑 3 있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px는 2랑 아이고 px는 3이랑 아니 더주란 얘기야 그냥 그지? px는 2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2 넣으면 되지 3은 3 넣으면 되지 물론 선수령이면은 약분까지 깔끔하게 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답도 나 계산 잘못 나 이상으로 오케이 답도 이런 식으로 4번에 나오겠지 자 그다음 4번 뭐 지난주에도 했었던 거 x의 평균이 10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2x는 10이다 2x랑 같은 게 뭐라고? 2x랑 같은 거 이돈 씨는 아예 뭐 공부할 의지가 없나요? 대답은 하셔야지 그래도 2x랑 같은 말 현대. 너는 맨날 이거 대답 못하지 선생님 맨날 2x 나오고 맨날 이거 묻는데 맨날 대답을 못해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얼마다? 2다 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y가 2x 플러스 1일 때 2y 플러스 시그마 y 거라는 얘기고 그지? 단순하게 이거 공식 묻는 거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해라? 2x 플러스 1 이렇게 구해라 시그마 2x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해라? 루트 2 시그마 x로 구해라 왜? vx 시그마 x는 결국 루트 vx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vx 플러스 1이 어떻게 구해? 뭐 굳이 절대값 얘기할 필요는 없지 양수니까 그지? 항상 같이 외워놓으면은 안 어렵지 그럼 넣어서 구하라는 얘기야 단순 계산이니까 굳이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외우면 맞출 수 있겠지 중민아 그지? 자 5번 모 표준 편차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5번은 자 그 다음에 6번 연속 확률 변수 역시나 6번도 지난주에도 풀이했었던 문제지 연속 확률 변수도 내용이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제요 결국 이 친구도 확률이기 때문에 뭐가 어때야 된다? 넓이의 합이 1이어야 된다 그럼 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볼까? 사각형 넓이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 이니까 결국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얼마? 그지?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다. 아, 이 뭐야 이거? 천친가. 그죠?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해보면은 4분의 1 나오지 그지? 요거는 요게 숫자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기본 내용을 해서 보여준 거지. 뭐 요런 게 안 적혀 있을 때는 이걸 활용해서 풀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묻는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거 묻고 있어. 이거는 사실 확률과 통계 파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중학교 수준의 1차 함수 문제지. 뭐 결국 0에서 2까지의 요 그래프의 확률 질량 함수가 AX다. A 얼마냐? 이 AX가 지금 어딜 지나고 있는 거야? 2,4분의 1을 지나고 있잖아. 너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1차 함수지. 중학교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 1차 함수 내용이지. A는 8분의 1이더라. 뭐 이건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중학교 2학년 수준. 실제로 이 친구가 8분의 1x더라. 그래서 1에서 2까지 이쪽에서 1에서 2까지 요만큼 넓이는 그럼 얼마냐? 뭐 이것도 간단하지. 요 점이 얼마겠어?
1, 뭔 말인지 모르겠어 중민아. 반띵하는 아니 반띵한 게 아니고 그래프 식이 이거잖아 그냥. x 1일 때 y 얼마냐고. 그냥 1차 함수야 1차 함수. 여기가 x 1이잖아 지금. x 1이면은 요 식 자체가 이거니까 x 1일 때 y 8분의 1이겠지. 이 전체 넓이가 아까 얼마였지? 해서 요만큼 넓이 빼주면 여기 넓이 나오겠지. 그럼 요만큼 넓이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구하면 되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만큼 넓이 얼마였어? 뭐 되게 말이 위에 보면 말이 엄청 뭐가 있어 보이잖아. 엄청 길고 막 수식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없어 뭐가. 엄청 간단해.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7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7번부터 9번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이산확률 변수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독립시행에 따라오는 이항분포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전개분포 표로 확률을 구하는 그 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7번부터 해봅시다. 한 개의 조사회를 180번 던진다. 1의 눈이 20번 이상 25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거든.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친구 주사위 던지는 건 계속 똑같잖아. 독립시행이잖아. 맞지? 할 때마다 확률이 안 바뀌지. 맞죠? 독립시행이고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무슨 분포? 공부를 안 하는 게 있는 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또 똑같이 계속 했었는데 독립시행을 따르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했지. 맞죠? 이 친구를 이항분포 B 180에 6분의 1로 둘 수 있는 거야. B NP 할 때 N이 시행 횟수였지. P가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거의 기본 확률 이었잖아, 그지? 우리 지금 구하는 거는 1의 눈이 나오는 거 구하잖아, 지금.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시행 횟수는 180번 했고 맞나요? 그리고 요 확률 변수가 20번 이상 25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거를 표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를 전개분포로 바꾸고 표준화해가지고 풀어라 이 얘기야. 그냥 요거 하는 거 지난주에 계속 했잖아. 토요일날 집에 가서 연습을 안 해보니까 또 새롭지, 그지? 그래서 집에 가서 문제를 좀 풀으라는 거야. 선생님이 너네 문제 강제로 풀리게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어. 중민이는 뭐 시간이 없고 근데 시간이 있는 날도 지난주도 이번 주도 금요일 안 오셨지, 그지? 맞죠? 금요일로 뭐 하셨어요? 세계질 방법 세계지리 방과가 있어. 방과가 끝나면 뭐 했어? 스카 스카 갔어? 수학 공부 좀 해요. 수학 뭐 아예 뭐 던질 수는 없다. 이동현 씨도 이번 주에도 나머지 하루 왔나? 이틀 왔나? 선생님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쨌든 이항분포 B and P에서 M을 어떻게 구해? 뭘 곱하는데? NP 그지? 그 다음에 VX는? NPQ 시그마 X는? 루트 NPQ잖아. 근데 우리가 전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이지. 맞지?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M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네들을 곱해라. 곱하면 얼마야? 30
그 다음에 Q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지? 더 곱하면 얼마 나와? 얘가 사실 5. 그럼 정규분포가 35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라는 얘기야, 이 이항분포는. 그지? 단순 숫자 계산이잖아. 외우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 표준화해야 되겠지? 표준화식 기억나요? 시그마 분의 x-m 하면 z 되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20 빼기 30 나누기 5 z 5분의 25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지. 단순 계산이야 전부 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는 거는 결국 좌우 대칭이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같은 게 누구야? 1부터 2까지랑 똑같지?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우리가 1부터 2까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주면 되지. 우리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는 0부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1부터 2까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표 보니까 0부터 2까지가 얼마래?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간단하지? 뭐 대단히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래도 이 파트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트가 기본이 돼야 뒤에 나오는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런 내용을 하거든. 자, 그 다음 8번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는 좀 쉬운 게 그래도 표준 정규분포 0,1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지. 그래서 PZ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가 0.9761이고 PZ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0.0793이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정규분포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묻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표준 정규분포 기준으로 하면은 요 가운데가 어디다? 일반 정규분포에서는 여기가 m이었지.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m이 얼마야? 0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0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이거 전체 값이 얼마여야 된다 했어? 얘도 확률이니까 전체 값이 1이어야 돼. 그리고 좌우 대칭이잖아, m 기준으로. 그러면 이쪽 반이 0.5, 이쪽 반이 0.5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5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럼 A가 여기 있고 요거보다 작은 부분이 0.9761이다 이 얘기겠지? 그럼 요 부분이 0.5잖아. 그럼 요 부분이 0.476이라는 얘기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0부터 A까지의 Z값이 0.476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0.476일 나오는 Z값이 얼마야? 위에 찾아봐봐. 0.476일 476인데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요 부분이 0.5고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에서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9761이라는 얘기는 얘가 0.5보다 크잖아. 어디? 이거? 아 이거 9야. 이게 4야. 그래서 A 값이 1.98이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0.5보다 작지? 맞죠? 그리고 Z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 그랬지? 맞죠? 그러면 B가 여기 있을 거고 요 부분이 0.0793이다 라는 얘기겠지. 요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것만 보고 B값이나 A값이 어디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서 푸는 거지. 그럼 요만큼이 얼마는 얘기야 지금? 0.4207이라는 얘기겠지. 요걸 찾는 이유는 어쨌든 표준 전교분포상에서 0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표준 전교분포 위에 거 찾아보니까 0부터 어디까지가 4207이다. 1.41까지가. 그래서 B값이 얼마나? 1.41. 이게 다야. 숫자로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A 플러스 B는 구하시면 되겠지. 두 개 더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파트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숫자도 더럽고 해서 하기가 싫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이랑 10번은 모평균, 모표준편차, 실내 구간 파트니까 일단 패스. 오늘 뭐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하면 좋긴 한데 실내 구간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될. 아니, 실내 구간은 먼저 할 거긴 해 선생님. 11번 봅시다. 이항공포 BMP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가부터 보니까 VX가 25분의 16이래. 나와 보니까 PX는 1이 16P의 X는 제로래. 이랬을 때 EX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고요. 됐나요? 그래요. 일반이지. 요 정도 되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거든. 왜냐면은 뭐 번호 봐서 또 뭐 그렇지만은 얘는 간단해. 얘는 간단한데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요 정도 되면은 완전 주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중난이도 초임 문제쯤 되겠지. 근데 뭐 이것도 뭐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VX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대. 즉 NPQ 곱한 게 25분의 16이라는 얘기야. 그지?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EX 같은 경우는 NP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Q 같은 경우는 결국 1-P라는 얘기잖아.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볼까요? 결국 이항공포 BMP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독립시행을 따르는 애들이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독립시행할 때 식 배운 거 있지 그지? 독립시행 확률 구하는 식 불러볼까요? 기억나나요? 없나요? 참고로 지금 N 몰라. P도 모르고. 그걸 이제 여기다 어떻게 쓰냐. X가 1일 때, 즉 R 값이 1일 때라는 얘기지. 즉 NC의 1 곱하기 P의 1 곱하기 1-P의 N-1이 16 곱하기 X 제로일 때 NC 제로 곱하기 P 제로 곱하기 1-P의 N이랑 똑같더라. NC1이면 얼마야? N 곱하기 P 곱하기 1-P에 N-1을 좀 뜯으면은 N승 나누기가 되겠지. 맞죠? -1승이라는 거는 나누기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6 곱하기 NC 0이면 얼마야? 곱하기 P의 0승이면? 자, 요거 보면 알겠지만 뜯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면에 날릴 수 있는 거 얘 날려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NP 곱하기 나누기 얘도 여기로 넘겨줄게. 그치? 됐나요? 뭐 이거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돼.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 그대로 줄게요.
요거랑 요걸 가지고 풀어라. 그래서 NP가 16 1-P라 했으니까 이 대신에 넣는 거야. 16 1-P 1-P가 25분의 16이다. 1-P의 제곱이 여기는 16 나눠주면 25분의 1이더라. 1-P가 얼마더라? 5분의 1이더라. 참고로 마이너스 5분의 1은 어차피 안 돼요. 맞죠? P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확률이잖아, P도. 그러면은 1-P는 0보다 크겠지. 뭐 단순한 거고요. P가 5분의 4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항공법 BMP에서 VX가 MPQ고 Q가 1-P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저 친구 자체가 독립시행이니까 알아라.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럼 P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N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N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했는 게 25분의 16이잖아. 그지? 그럼 N이 얼마란 얘기야? 간단하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P는 얼마다? 5분의 1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비슷한 초입 문제 정도. 워낙에 이제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제도 대부분 A 스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간단한 문제밖에 안 보잖아. B스텝 정도 넘어가면 이 정도 문제가 이제 보통 쉬운 문제. 이렇게 돼요. 완전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에 참가할 대표 3명을 뽑는다. 보여는 줄게. 왜냐면은 이게 중민이가 되게 싫어했던 거 그거거든. 뭐 갑자기 C분의 C 곱하기 C를 왜 해요 했던 그거야. 근데 기본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얘도 못해. 공부를 워낙 안 하셔서 둘 다.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앞에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거든. 남자 3명, 여자 5명이면 어쨌든 남녀 생각 안 하면 8명이지. 8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와요? 8C3이다. 요걸 기억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 알겠지? 그냥 딱 봤을 때 저건 뭐고 앞쪽에 NCR 어쩌고저쩌고 하다 갑자기 이거 쓰라고 하고 갑자기 저거 쓰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냥 기본적인 경우의 수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즉 여학생 수가 0명일 확률이 얼마냐? PX0가 얼마냐?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여학생 수가 0명이란 건 남학생만 뽑겠다는 얘기지. 남학생만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C3. 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한 가지는 얘기지, 그지? 아니, 결국 이거거든. X1은 8C3분의 남학생 중에 2명 뽑고 여학생 중에 1명 뽑고. 니 그때 되게 싫어했던 그게 이거야. 사실은 별거 없지. 이거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조그만 공부는 뭔 말인지 알아요. PX는 2 8C3분의 3C1 곱하기 5C2 PX는 3 X는 3까지밖에 안 나오지. 대표 3명이니까 어차피 8C3분의 5C3이다. 결국 이거야. 사실은 별거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E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아니 EX를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일단 8C3이 얼마인지부터 보여볼까? 3, 2, 1분의 8, 7, 6인 건 알고 계시죠? 7, 8이 56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도 기본적으로 56분에는 다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3C2라는 거는 3C1이랑 똑같지? 맞아 아니야? 3 곱하기 5 결국 56분의 15 3이라는 3 26 안되네. 그럼 얘는 3C의 5C이니까 3 곱하기 5C는 얼마야? 2 1분의 5 사지 10 즉 56분의 30 5C3은 얼마야? 5C3은 5C2랑 똑같잖아 2 1분의 5 4 10이지 얘네 다 더하면 56 나오나 확인도 해봐야지 40 55 56 됐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x, px는 x 0, 1, 2, 3, 4, 1 56분의 1 56분의 15 56분의 30 56분의 10 왜 처음에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 표 풀 때 처음에 네가 되게 싫어했던 게 이거지 사실은 별거 없지? 공부 조금만 하면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 x 어떻게 구해? 그지? 이 x는 0 곱하기 5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56분의 15 더하기 2 곱하기 56분의 30 더하기 3 곱하기 56분의 10 뭐 전에 중민이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풀던데요 했던 게 아마 이걸 거야 56분의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5 더하기 2 곱하기 30 더하기 3 곱하기 10 이거 그냥 분모가 똑같으니까 56분의 15 더하기 60 더하기 30 이니까 56분의 105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되나 근데? 응? 나 계산 잘못했나? 약분이 왜 안 되지?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맞나요? 약분이 되네요 7로 약분이 되네요 7, 8이 56 그 다음 105는 7은 7, 35, 7, 5, 35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특히 이런 거 약분할 때 7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2, 3, 5 정도만 보지 말고 7, 11 정도까지는 7, 11, 13까지는 나눠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약분되면 간단하게 나오고 AB 합은 얼마예요? 그러면 23 나오겠지 그지? 뭐 엄청 어렵나? 엄청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뭐 엄청나게 있어 보여도 사실 뭐 없는 거 알고 있지? 자, 여기 12예요 여기 16이고요 얘가 fx 얘가 gx고요 확률 변수 얘가 이제 확률 변수 x에 얘가 y의 정규분포지 그지? 맞나? 라고 했을 때 기욱 3분의 1x 플러스 1는 2분의 1y 마이너스 4 뭐가 되게 있어 보여도 사실은 파트 자체 특성상 뭐가 없다. 그 다음에 2x 얼마야? 2x 얼마예요? 얘가 x의 정규분포잖아. 얼마야 2x가? 이게 n이잖아 그지? 3분의 1 곱하기 12 더하기 1은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4 4 플러스 1은 8 마이너스 4 5는 5 맞네. 2번 니은 시그마 x보다 시그마 y가 더 크다 맞나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16페이지 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짜고난다 그랬어. 맞나? 그 다음에 요 값들이 EX, M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그거만 외우면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맞아 아니야? 그래서 파트별로 중요한 것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문제집 푸는 거 먼저 아니에요. 아니 같은 파트 계속 꼴랑 수시간에 푸는 거 똑같은 거 10문제 풀어도 어느 숙제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총적 중요한 거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그래서 시험지를 통해서 여기 거를 땡겨와서 계속 공부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 교과서나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시험지를 5번, 10번 풀면서 머릿속에 기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지금 효과가 좋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동훈 씨는 말 안 듣겠지만 심지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맨날 얘가 밑으로 더 짜거나 있으니까 C와 Y가 더 큰 거 맞지?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아까 왜 선생님이 그래프 설명했을 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2부터 1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x라는 얘기는 결국 요만큼 넓이란 얘기잖아. 뭐가냐? 그 다음에 12부터 16까지 py라는 거는 요만큼 넓이란 얘기겠지? 맞나요? 이 둘 중에 넓이가 누가 더 크겠냐? 라고 묻는 게 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뭐 그림만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다야. 자 봐봐. 요 반토막 이 뒷부분까지 다 합쳐서 요 반토막 값이 얼마나 그랬지? 0.5라 했단 말이야. 거기서 요만큼 뺀 게 요거잖아 지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것까지 다 합해서 반토막이 0.5란 말이야. 거기서 요만큼 뺀 거란 말이지. 근데 아무래도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다 보니까 짜부가 얘가 더 많이 낮지. 그러면 0.5 중에서 이만큼 쪽으로 밀려나 있는 친구들이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작겠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 짜부가 더 났으니까 밀린 게 더 많아서 잘린 부분만큼 더 날라갔을 테니까 제가 더 작겠다. 근데 얘가 아니고 그래요. 그 다음 14번 두 팀 AB가 야구 경기를 할 때 A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3 됐나요? 뭐 이게 다야. 두 팀이 7전 4선승제 경기를 할 때 6번째 경기에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 5의 6승 n이다. 5의 6승분은 n이다.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이라고 물어놓는 거고 7선 4선승제 경기고요. A팀 이길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A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고 비기는 경우 없다 그랬으니까 B팀이 이길 확률은 5분의 2겠지. 더하기 빼기 못해요. 그럼 어떻게 5분의 1이야? 아 2라 했어? 좀 또박또박 크게 얘기해주세요. 7선 4선승제에서 몇 번 만에 6번째 경기에서 결정될 확률이지. 6번째 경기에서 이제 4승제를 가져가는 팀이 생긴다는 얘기야. 너 왜 저렇게 싱글싱글 웃어? 뭐 그렇게 웃겨? 내가 궁금해서 그래. 뭐 그렇게 웃겨? 원래 저렇게 웃는 친구가 아닌데 저번에 하루 종일 웃고 있네. 내가 웃긴 거야? 아니야? 아 그냥 웃기게 생각난 거야? 아니 그러면 얘가 웃긴 거야? 그러면 아니 즐거운 건 좋은 건데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 썼어요. 아니 썼어요. 그 뭔가 항상 불만스러운 아니면은 약간 진중한 표정보다는 조금 즐거운 표정인 게 좋긴 한데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 뭐 잘못됐나? 내가 뭐 오늘 좀 이상한가 싶어 물어봤어. 여섯 번째에서 4승째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 2, 3, 4, 5차전까지는 한 팀이 3승, 한 팀이 2승 가져가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 3승을 이어가고 있던 친구가 승리를 해야 되겠지. 그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A가 승리하는 케이스부터 해보자면 그러면 여섯 번째 경기에서 A가 승리를 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앞에서는 A가 3승, B가 2승이어야 된다는 얘기. 됐나요? 그 다음에 B가 우승하는 케이스에서는 반대로 여섯 번째 경기에서 B가 승리하고 앞에 5경기는 A가 2승, B가 3승이어야 되겠지? 됐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야. 이동 씨는 듣지도 않고 책에 그림만 그리고 있어. 이동 씨 확통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번 시험 포기했어요 벌써.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듣는 이유는 뭐야? 듣고 있어. 그럼 넌 듣고 있어요 그러겠지. 근데 대답도 아무것도 못하고 책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이기는 케이스랑 B가 이기는 케이스를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되고요. 그래서 A가 이기는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어쨌든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5번의 경기 중에서 A가 3번 이기면 되잖아. 근데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A가 승승승패패일 수도 있고 승승패패승일 수도 있고 몇 번째 이겼는지는 모르잖아. 그치? 보통 그럴 때 이긴 횟수만 중요할 때 독립시행 쓰는 거지. 그래서 5C에 3 A가 3번 이겨야 되지. 그리고 A가 이길 확률 5분의 3의 3승 B가 이길 확률 2승 하고 여섯 번째 A가 이기면 되겠지. 결국 기본식은 이거라. 독립식. 이 문제 자체가 독립식 묻는 문제지. B가 이기는 거는 반대로 5C에 3 5분의 2의 3 5분의 3의 2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걸 계산해서 2개 더해주시면 된다. 이게 다예요. 5분의 3 얼마야? 5C에 3이 얼마야? 5C에 2랑 똑같으니까 2, 1분의 5, 4 10이네. 자, 이 친구 5C에 3을 앞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뭐 필요한 거 다 묶어도 돼. 왜냐면 이거랑 2개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게 실제로 근데 정리를 먼저 하고 하면 이거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5C 3 5분의 3 4승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5C 3 5분의 2의 4제곱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곱하기를 마저 곱해주면 5C의 3 5분의 3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을 공통 인수를 묶어내면 앞부분에서는 5분의 3 제곱 뒷부분에서는 5분의 2의 제곱이 남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5C 3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5의 5 4승 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리고 얘네는 5의 제곱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요. 그래서 10 곱하기 5의 4제곱 분의 9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9 더하기 4 즉 13이지 그지? 그래서 5의 6승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13 근데 5가 하나가 약분이 돼. 그래서 5의 5승분의 얘네 넷이 곱한 거지. 9이 18, 4
8, 32, 4, 4, 5, 6, 7 72 곱하기 13, 3, 2, 6, 3, 7, 21, 2, 7, 7 936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틀렸다. 이거 육성으로 그대로 놔둬야 돼. 미안하다. 육성으로 그대로 놔두면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지. 괜히 약 꺼냈네. 5의 육성 들었는데. 그래요. 36 곱하기 5, 5, 6이 30, 5, 3은 15, 18, 9, 4, 15, 4680이지. 5의 육성번호 4080.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더럽다. 그게 다야. 내용이 어렵지만 숫자가 어려운 거지. 확통 파트가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또 봤어? 끝나나 아직 멀었어. 지금 언제 끝나나 중에. 너 이러다가 이번 시험 7등급 나와, 8등급 나올 생각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안 그래? 선생님은 애가 달아서 뭐라도 한 개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15번 주머니 안에서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차례로 공을 꺼낼 때 처음으로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확률 변수 x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물어봅시다. 뭐뭐 있겠어? 뭐뭐 있겠어요? 아니지.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내는 획수잖아. 공을 안 꺼내도 흰 공이 나와? 0이면 공을 안 꺼내도 흰 공 나온다는 얘기인데. 1, 2, 3 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바로 흰 공 나올 때, 그 다음 검은 공 1개 나오고 흰 공 나올 때,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나오고 흰 공 나올 때 인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P를 구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1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바로 흰 공 나온 거지. 그럼 그럴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지. 흰 공 3개잖아. 그치? 두 번째 검은 공 1개 나오고 흰 공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이동씨 얘는 어떻게 구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3. 그럼 다지. 5분의 3 얘는 10분의 3 얘는 실제로 10분의 6이라는 얘기지. 나중에 1 나오나 확인하려고 적는 거야. 얘는 뭐 의미 없고 10분의 1 다 더하면 1 나오지 그치?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야. 아이고. 그래서 EX부터 구해야 되겠지.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 5분의 3 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하기 해야 되니까 보통 계산할 때는 이거를 그냥 10분의 6으로 나누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래요 EX가. 그치? 그 다음 VX 구하는 게 좀 귀찮지. 뭐 빼기 하고 이래야 되니까 뭐 EX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V는 구할 필요 없겠네. V 안 구할 거예요. 왜? Y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V를 구해야 되네. 미안하다. VX는 참고로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15분의 VX가 뭐라 적어놓은 거야? 20분의 9가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구해보세요. VX는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또 아까 했던 거 이 y는 AEY 플러스 B고요. VY는요 절대값 AVY죠. 맞나요? 네. VY가 얼마? 5분의 36. A 곱하기 아니 뭐야 이거? 왜 Y를 적는 거야? 바본가? A 곱하기 20분의 9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5분의 36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5분의 36 곱하기 9분의 24 16이라는 얘기네. 맞지? 그리고 또 그러면 결국 16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즉 16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b 한 게 얼마 나왔다? 4 나왔다. 해서 또 b 구하시면 되겠지. 이산확률변수 확률분포가 다 그냥 요 모양 요 꼴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산확률 확률분포 하는 게 한 3-4문제 정도 나왔지. EX 해서 이 AX 플러스 B 구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 AX 플러스 B의 EV 시그마 구하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외우고 그 다음에 결국 요 문제는 틀릴 때는 보통 뭘로 틀리냐면 아까 보여줬다시피 확률 구하는 게 지금 보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너네가 계산해서 확률 구하는 거고 그 전 문제는 C분의 C 활용하는 거였고 또 그 전 문제는 독립시행 NCR의 P의 R, Q의 N-R 이용하는 거였지. 그걸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써서 확률 구해주느냐. 그래서 그 확률 결국 그럼 뭐야? 경우의 수 못 구하는 거지 결국. 맞아 아니야? 확률 못 구하는 거지. 통계 파트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고사 때 확률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못하는 거야. 그지? 결국은 그래요. 16번 역시나 모집단, 모평균, 모표준편차 신뢰구간 파트라서 일단 패스할게요. 오케이. 17번 두 종류의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는데 요런 문제, 낯선 문제거든. 물론 문제집 많이 풀었으면 문제집 이런 문제 천지 삐까리인데 과자 A의 무게가 A 무게의 평균이 96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B는 평균이 84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과자 A 무게가 112 이상일 확률과 과자 B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이 같을 때 K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뭐 과자 무게라 그러고 갑자기 뭐 생뚱맞게 이러니까 근데 얘도 사실 별거 없어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고 확률 변수 Y의 평균 표준 편차가 이럴 때 X가 112 이상일 확률과 Y가 K 이상일 확률이 같다 라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한글로 뭐 과자가 어떤 일이니까 갑자기 헷갈리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A라고 표현하자면 확률 변수 A는 정규 분포 96 곱하기 12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 B는 정규 분포 84 곱하기 15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지. 맞나요? 그리고 A가 112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는 PA가 112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굳이 XY를 안 썼어요. 과자 AB라 그랬으니까 AB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너네가 익숙한 건 XY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랑 P, B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P가 K 보다 그거나 같다. 같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정규 분포니까 결국 얘네들이 표준하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른 완전 중구난방인 친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표준 정규 분포고 표준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뭐 P, Z 12분의 112 마이너스 96이랑 P, Z 표준화를 할 거니까 둘 다 Z로 바뀌겠지, 그지? 15분의 K 마이너스 84랑 같다는 얘기지. 즉 이거랑 같다는 얘기다. 최종적인 식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굉장히 간단한 식이야. 그지? 근데 한글로 보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거다. 사실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15분의 K-84랑 자 112-96 하면 얼마예요? 4, 16이네. 그렇지? 4, 3, 12, 4, 46 3분의 4랑 같다는 얘기지. 넘겨주고 넘겨주면 K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내용을 알면 엄청 간단해.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글로 나와 있고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뭐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또 목평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하고 있어서 넘어갈게요.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 나머지 뒷파트는 19번, 20번은 뭐 풀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오늘 수업 마치고 이번 주에 풀이했던 수완이랑 확통 해설지를 배부를 해줄 거거든. 뭐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뭐 한글까지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지는 않은데 참고해서 풀이해보고 안 되는 건 뭐 또 다음 주에 설명해 줄 거니까. 자, 그래서 남은 문제들 중에서 이제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통계적 추정 파트 130페이지 보면요. 모집단과 표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요 파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거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모평균 정도 묻는 게 있긴 있는데 잘 없어. 그래서 너네한테 급한 거는 뒷페이지 넘어가서 132페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거든. 너네 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캐봐야 머릿수 얼마 안 되잖아. 뭐 걔네들 키야 뭐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를 일일이 다 조사하긴 힘들어. 물론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뭐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표본이라는 게 랜덤으로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만 뽑아서는 얘가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표본을 좀 몇 개 뽑아요. 그래서 각각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평균들을 또 평균을 내면은 아무래도 전체 평균에 좀 가까워진다 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표본들에 각각 가지고 있는 평균이 있는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 게 실제로 나오는 시험이고요. 뒤에 개념 40에 이 바이엑스라는 표현을 쓰지. 바이엑스가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이 아니고 표본의 평균이야. 이 표본의 평균의 평균들을 구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표본의 평균만 보면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 여러 개를 평균내면 아무래도 전체 평균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거. 두 번째, 뭐 분산. 분산은 조금 다르더라. 뭐 V by X는 지금 얼마래? n분의 시그마지. 원래 시그마 제곱이 모 분산이지. 분산 자체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그지? n을 나눠줘라.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바이 x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저기 루트만 붙이면 되니까. 실제로 너네가 추가되는 건 요게 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는 추가되는 게 다고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 5번 문제인데요. 모 표준 편차가 100인 모집단이 있어. 시그마가 100인 모집단이란 얘기야. 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건데 시그마 바이 x가 25면은 n이 얼마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것만 쓰라는 얘기야 그냥. 즉 루트 n분의 100이 25다. 그러면 루트 n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잖아. 그럼 n은 얼마야? 16이겠지. 이게 다야 그냥. 요것만 외우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지? 그래서 파트 자체는 조금만 공부해도 외울 게 조금 있긴 해. 외울 게 조금 있긴 한데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9번. 요 친구는 안 지울게요. 요것만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번 정규분포 n, m, 10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래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n은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모 평균이 100이고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란 얘기지. 근데 거기서 표본을 뽑을 거야 25만큼. 그럼 이제 우리가 바이 x에 대한 m 시그마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 바이 x 얼마라는 얘기야? 똑같잖아 모 평균이랑.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바이 x는 루트 n 얼마? 라는 얘기야. 그러면 표본의 정규분포는 102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로 또 똑같이 표준화해서 풀어라. 다고요. 그래서 확률 P 바이 X는 97. 표준화하면 되겠지. Z 얼마? 2분의 미안하네. 97 마이너스 100. 즉 Z 얼마? 마이너스 1.5. 잠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 가운데가 얼마 표준 정규분포? 여기 마이너스 1.5가 있겠지. 요 부분 구하라는 얘기야. 요 부분은 요 부분이랑 똑같지? 여기서부터는 표준 정규분포 얘기하는 거야. 요 모평균 분산 표준 분산 이미 끝났어. 2위에서 이미 끝났고 아까 했던 것도 복습하는 거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거. 뭐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구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부분 어떻게 구해? 1에서 0부터 1.5까지 빼주면 되지. 그럼 요 위에 0부터 1.5까지가 0.433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0이 아니구나. 미안하대. 0.5지. 요 반 토막에서 뺄 거니까. 그래서 0.5에서 1.5까지 Z P 값이 얼마냐면 0.433이. 433을 빼주면 되겠다. 0.0668 이렇게 나오네. 이거 자체는 뭐 아무것도 없지? 맞지? 그냥 똑같이 일반적인 평균분산 표준편차 정규분포 표준화 쓸 때 표본 평균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것만 써서 요것만 바꿔줘라. 원래 x의 정규분포를 바이 x의 정규분포로 바꿔줘라. 이게 다야. 그거 할 때 쓰는 거 이게 다고 뭐가 없어요. 간단하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진도가 흥청망청 나가는 거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밖에 없었네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이거든. 목평균 추정이라는 파트고요. 140페이지 목평균의 추정.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것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외워서 쓰는 것도 역시나 한 개밖에 없고요. 요시겠지. 중간에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 해서 바 x-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바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요게 앞에 요 친구를 사실은 k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거는 2.58 돼 있거든. 나머지는 똑같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역시나 실제로 문제로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쉽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공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50일 때 바X가 50이라는 얘기야. 이 바X가 50이 아니야. 바X가 50이야. 우리가 왜 그 전에 그 확률 구할 때 X가 누구보다 클 때를 Z 값으로 바꾸는 기억나지? 거기서 쓰던 그냥 그 X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알파벳 차이를 조금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9% 신뢰 구간 구하래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면 요거 참고로 밑에 있잖아.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친구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뀌었는데 요 값을 K 값으로 한다 그랬지? 그 얘기 한 이유가 이거야. 가끔씩 보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1.96, 2.58로 안 주고 1.9, 2.5 이런 식으로 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그거를 요거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밑에 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2배 하면은 0.99가 되지. 맞지? 99%일 때 2.58 쓰라는 얘기야. 요게. 마지막 거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없어. 99%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하는데? 바 x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미안한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바 x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요 숫자만 그냥 따라랑 집어넣어서 풀어라는 거야. 이게 다야 사실은. 디테일적인 내용을 따지고 들고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거든. 근데 너네한테 그거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 그냥 요렇게 숫자 다 주면 물론 이제 요렇게 표시는 안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잖아. 그지? 한글 보고 적은 거 알아서 그냥 이 식에 때려 박아서 푸세요가 다야. 너네한테 시키는 게. 계산하시면 답은 나오겠지. 뭐 5네. 그러면 2고 그러면은 5.16이가 50 마이너스 5.16보다 크고 50 플러스 5.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요. 44.849 55.16 이렇게 나오겠지. 2번이네 2번. 아무것도 없지. 이게 공식이 나와요. 이게 끝이야. 신뢰 구간도.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적혀있는 게 M이잖아. 우리가 표본 평균을 50이라고 뒀을 때 실제로 목평균이 50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런데 이 친구의 신뢰도가 99%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목평균은 44.84보다 크거나 같고 55.16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표본 평균만 가지고 목평균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이거든. 추정했을 때 이 자료의 신뢰도가 99%라면 모평균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하는 건데 너한테 그런 내용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알면 좋겠지. 알면 푸는 게 좀 편하니까. 근데 몰라도 그냥 공식만 알면 때려박아서 풀 수 있지 않나? 맞지? 파트 특성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똑같은 숫자에서 똑같은 숫자를 뺀 거랑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요 숫자의 2배가 되겠지 그냥.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게 답니다. 십 18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 18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수명이 정규 분포 N, M 20제곱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 얘기하고 있는 거고 N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구한 수명의 평균을 바이스라고 할 건데 95%로 추정했을 때 표본 평균 바이X와 모 평균 M의 차가 5.6시간 이하가 되게 하는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식에 나와 있는 게 요게 표본 평균 요거지 맞지? 그리고 요 친구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아까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50이었잖아 근데 모 평균은 44.84보다 크거나 같고 55.16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그러면 실제로 모 평균과 바이엑스 표본 평균의 차가 얼마가 나오는 거겠어? 5.16이 나오는 거겠지 최대값이.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거 무슨 말인지 알면 쟤도 간단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아까 왜 50 빼기 5.16, 50 더하기 5.16이었잖아. 맞지? 이 뒤에 값이 5.6이 나오게 해라 이 얘기지 결국. 그리고 신뢰도는 95% 쓴다 그랬고요. 이 문제 자체에서 95%를 1.96으로 쓰라고 맨 밑에 0부터 1.96까지가 0.475라고 나와있지. 1.96까지 쓰라고. 그럼 결국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6이 돼야 되겠더라. 5.6 이하니까 요 값, 최대값과 최소값에 붙는 이 뒷부분이 5.6이 돼야 되겠더라. 결국 그냥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루트 n 몰라. n값 안 가르쳐줬지? 근데 시그마 값은 가르쳐줬잖아. 맞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5.6이야. 그러면 1.96 곱하기 20 나누기 5.6이 루트 n이라는 얘기겠지.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지. 계산해줄까? 560분의 156 곱하기 20 하나씩 날리고 56분의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배워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지? 이걸 다 곱하고 다 나누고 소수점 다 하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소수점을 두 점에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곱하기니까 얘만 밀어주면 얘는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더하기일 때는 양쪽 다 해줘야 되지만. 그리고 0 하나씩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약분해주고 46 49 36 47이 28 77이 49 7 나오네. 그러면 n 얼마나 얘기야? 49라는 얘기겠지.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냥 되게 꼴보기 싫게 생겼잖아. 나오는 숫자도 꼴보기 싫고. 아니, 그게 다야. 근데 내용 자체, 개념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뭐 목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공식 꼴랑 2개 외우는 거야. 하나만 외울 것도 없잖아. 사실 2번 x는 m이다. 그걸 외울 거야? 그 외울 일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시그마 바이 x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지? 맞지? 실내 구간 바이 x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맞죠?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잖아. 이거 값은 똑같잖아. 그리고 99%일 때도 똑같잖아. 요것만 값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뒷파트 통계적 추정 파트를 하기 위해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식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2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지 그지?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려고 들면은 이 파트는 금방 해요. 그냥 공식 외우고 공식 외워서 한 번씩 적용해보고 그렇게 적용한 문제 2-3문제 정도씩만 풀어보면 충분히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파트라서.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 그럼 문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베이직생 기준으로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 뒤에 뭐 138페이지 표본 평균의 확률 파트 19번, 20번 한 2문제 정도 풀어보고 25, 26 표본 크기 구하는 거. 이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지. 맞지? 루트 n을 안 가르쳐주고 확률을 가르쳐준 거야. 그걸로 n 구하라는 거지. 그 정도만 풀어보면 이 파트는 이 시간 한번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추정 파트도 마찬가지. 143페이지 실내 구간 구하는 거 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뭐 요 정도만 구해보면 되지 않겠냐.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으면 뒤에 실내 구간 가르쳐주고 거꾸로 뭐 이 값을 다 가르쳐주고 거꾸로 n이나 시그마 구하라는 거지 결국. 거꾸로 하는 거 92번 유형에 8번 정도 풀어보면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 그 파트는 사실 그것만 넣어서 그냥 단순 계산하는 파트라서 생각보다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파트예요. 알겠지?